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페이지가 255페이지에 갈래복합 5번 작자미상의 화전가 작품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화전가입니다. 화전가는 쌤이 이제 위에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실었는데요. 꽃화자입니다. 꽃화자고 저는 이제 부침개죠. 그래서 우리 자주 먹는 음식 중에 선생님도 이제 요리를 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부추전이라든지 뭐 파전이라든지 아니면 배추전이라든지 뭐 이런 전을 해 먹잖아요. 그래서 화전이 있습니다. 화전. 여러분이 아마 화전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릴 때 고향에서는 산에 있는 진달래꽃이나 우리 창꽃이라고도 하고 참꽃이라고도 했는데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꽃 중에는 뭐 사루비아 꿀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또 아카시아 꽃도 먹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봄에 피는 먹을 수 있는 꽃, 식용꽃을 전으로 해서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절은 이제 봄에 있는 꽃으로 추정되는 게, 이 꽃이 보통 진달래꽃,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할 때 그 진달래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은 이제 봄이다. 계절은 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화전놀이인데요. 요 있는 그림이 화전놀이 그림이에요. 화전놀이를 누가 그려놓은 거를 선생님이 퍼왔습니다. 봄에 옆에 주변에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진달래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보통 여성들이 보통 3월 삼진날 3월 삼질이거든요. 삼진날은 이제 음력으로 3월 3일 또는 청명이라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는 절기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식목일이죠. 4월 4일, 4월 5일 이렇게 합니다. 식목일은 이제 한식이라고 했고, 요때 여러분 이제 개학하면 4월 달에는 벚꽃이 막 필 때입니다. 아마 만개할 때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버스커에 그 벚꽃 엔딩 막 나올 때입니다. 그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일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싶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들, 여기 사진 보면 꼬마 아이들하고 주로 여성들이잖아요. 보니까 막 장구도 두들기고 춤도 추고요. 꽃도 막 서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해와서 술도 한잔 하고요. 그리고 술도 드시고 또 화전도 이제 굽고 먹고 아이들끼리 막 놀고 있습니다. 막 물인지 술인지 들고 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주로 양반 여성들이 교회나 산들이나 등의 어떤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우리 이제 한 번씩 캠핑 하잖아요. 경치 좋은 곳에. 또는 우리 펜션 잡고 막 놀잖아요.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나 거기서 이제 음식도 먹고, 지금 현대인으로 따지면 바베큐도 해 먹고, 그죠? 평소 때 못 먹는 음식, 꽃도 보고 보며
노는 일종의 꽃놀이고요. 이 풍습이 신라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막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을 지금 현대인이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할머니 계시면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아마 봄에 꽃 필 때가 되면 꽃놀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어머니들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내방가사라고 그래요. 내방가사. 그 가사는 선생님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가사이기 때문에 출제 확률을 별 5개로 잡았고요. 이 내자는 여러분 그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예측을 하셨듯이. 근데 이때 내라는 뜻은 안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짓는 가사. 그래서 다른 말로 아마 여러분 헌안선언의 규원가 아십니까? 그래서 규방가사라고도 해요.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방가사, 규방가사는 양반가의 부녀자가 지은 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작품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놀러가서 지은 거다. 그래서 주로 구성이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 이제 이동을 해서 그리고는 화전놀이를 본격적으로 노는 장면, 아주 유쾌한 장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집에 돌아와서 이후에 느끼는 감회로 일반적인 구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화전가는 영남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화종가를 이렇게 작품으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수업했던 임계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한번 작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쌤 예측하기로는 한 40분 정도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꼼꼼하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와 하는 것은 아라는 감탄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영탄법이 되겠네요. 그죠? 아, 이렇게 감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종들아 그러면 도노법, 청자설정, 말을 건네는 어투 사용, 이렇게 돈청말이 됩니다. 그 여자 노비를 불렀죠. 여자 노비라 인의 말씀입니다. 인의 말을 나의 말을 들어봐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주의를 환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가 어떤 해요? 그러면 이 해가 understand가 아니고요. this year 그 올해가 어떤 해냐 하고 질문을 했죠. Q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올해는 이런 해야 하고 answer 자답을 했습니다. 느낌표 있으면 라 나오면 영탄법이 되겠고요. 우리 임금님의 화갑이다. 화갑은 이제 회갑, 환갑이죠. 환갑. 그러면 나이가 60세가 되는 해, 갑이 돌아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장수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되게 기쁜 날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회갑하고 칠순된다고 막 기쁘진 않지만 예전에는 임금이 그 당시에 나라님이라 해서 절대적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장수하는 날은 국가의 경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날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좋으니까 놀러 가자라고 지금 미리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겁니다. 화봉의 축원으로, 화봉은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화라고 하는, 이렇게 중국의 화라고 하는 어떤 신하가 그 당시 임금인 요 임금의 장수를 기원했다는 고사를 인용했고요. 우리 임금, 여기 위에 있는 우리 임금님 축수하고, 그러면 장수를 손모와 기원하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의, 강구는 번화한 거리, 각주에 보시면 그런 뜻인데요. 강구연월이라고 해서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강구연월은 여러분 태평성대라는 뜻이에요. 평화로운. 여러분 아마 네이버에서 강구연월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의 격양가, 격은 손수가 있죠. 격투기 할 때 치다 이런 뜻입니다. 양은 흑토자 있죠. 토양할 때 땅입니다. 그러면 땅을 치는 노래잖아요. 근데 각주를 찾아보시면 이 격양가가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거든요. 원래 땅을 치면서. 그래서 나라의 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 그러면 우리 여인들은 여기 작가를 포함한 부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답하네. 그다음에 인정전. 인정전은 우리 서울에 그 한양의 창덕궁 내에 있는 정전입니다. 그럼 임금님 계시겠죠? 높은 궁전, 전 다시 반복됐고요. 수연은 장수할 때 목숨 숫자인데요. 장수라고 오래 사시는 장수라고 보시면 되고, 연은 잔치연자입니다. 그러면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를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자가 잔치, 파티 연자라서 우리 고희연, 칠순잔치, 피로연, 결혼식 후에 하는 잔치라고 하죠. 이게 잔치 연자입니다. 배설하니, 그러면 음식 같은 것을 세팅하는 것을, 차리는 것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똥 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백관이, 100명의 관리들이, 이제 관리는 공무원, 헌수하고, 이게 바치다 헌자예요. 바치다, 그러면 술잔을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술잔을 바치며 장수, 아까 나왔던 장수를 기원하고, 창생, 우리 백성이 창생입니다. 백성들은 고무, 이거는 북고자예요. 그 북을 치고 춤출 무자입니다. 그래서 무용할 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백관은 헌수하고 창생은 고무한다. 그러면 대꾸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시각적인데 격양가 하는 건 노래니까
청각적 심상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춤추고 북치고 춤춘다도 청각적 심상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춤추는 것은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춘당대. 춘당대는 예전에 조선에서 아까 인정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창덕궁, 선생님 글씨 좀 확대하겠습니다. 창덕궁 내에서 이제 과거 시험장이에요. 과거 시험을 보는 곳. 그리고 평시에는 군사들이 훈련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그 운동장 연병장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넓은 데서 앉아서 줄 맞춰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겁니다. 넓은 땅에 경과를 보이시니, 그러면 요 시는 이제 주체 높임이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특별히 기념해서 이제 환갑 잔치를 기념해서 과거심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경자거든요. 경산 안내할 때. 그래서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보는 과거 시험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목목하신을 각주에 보시면 되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엄 있으신 이런 뜻입니다. 위엄 있으신인데 선생님 알기로는 각주 설명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목자는 사실은 아름답다, 또 인자하다, 온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쌤이 인자한, 좀 잘생긴, 멋진, 헌황한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각주에 있는 위엄하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임금님. 서일은 상서로움 서자인데요. 상서롭다는 거는 되게 럭키, 그러니까 운이 좋은, 재수 좋은, 조짐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서로운 날처럼 계시고 임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빈빈한, 빈빈이란 단어는 원래 빛날 빈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름이 빈자 들어가는 친구 많을 거예요. 요 연예인 중에 현빈, 원빈 이렇게 있잖아요. 박현빈 한테 빈이 있는데 보통 빛날 빈자 많이 씁니다. 근데 빛날 빈자도 되고 뜻이 훌륭한 또는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한 이런 뜻입니다. 멋진, 훈남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명유, 아주 이름난 유생들이, 유생은 선비들이죠. 선비들은 화상에, 그러면 회갑 잔치를 하는 그 술상, 상에, 탁자에, 책상에 분주하구나, 바쁘다.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국가의 경사죠. 국가의 경사인 바로 임금의 회갑에 임금의 장수를 축원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듯 좋은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이제 놀러 가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든 좋은 해에, 경사잖아요.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하고 계절을 말합니다. 불한 불열 삼춘이라. 그러면 춥지도 않고 한랭전선 한파, 그죠? 혹한 할 때 춥지도 않고 열, 뜨겁다, 덥다, 뜨거운 열, 우리 열라면도 있죠?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계절 봄이다 이거죠. 근데 3이 왜 나왔냐면
석 달 봄이다. 이래서 삼춘 나온 겁니다. 춘이라 하면은 세 글자가 되니까 일부러 네 글자를 맞추려고 삼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을 삼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느낌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하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유청사. 심은 여러분 보통 깊을 심자잖아요. 깊을 심. 심해 할 때. 근데 깊다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좀 색이 짙다. 그 다음에 나무가 무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류는 버드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풀은 나뭇가지, 푸른 나뭇가지, 실처럼 생긴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분 그 강변에 보면은 막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 감고 드라이 하기 전에 그런 머리카락 같은 그런 풀이 있죠. 그게 이제 버드나무입니다. 드리워진 곳에 황앵이 노란 누를황 옐로우 그다음에 황인종 할 때 여기 세 조자 들어있죠. 그래서 꾀꼬리입니다. 노란 꾀꼬리가 그러면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편편하고 그러면 조각 이런 뜻이거든요. 조각 날아다니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천붕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을 원래 붕괴하다 무너질 붕자는 하늘을 헐어낸 곳에 장막입니다. 비단 장막인데요. 뭐 커튼, 장막,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따지면 텐트 이런 겁니다. 텐트, 천막 이런 겁니다. 베푼 곳에 봉접, 여기도 벌레 충자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벌레 충자가 들어있네요. 앞에 봉은 양봉 할 때 벌이고요. 그건 꽃을 좋아하는 곤충이죠. 그 다음에 나비가 접입니다. 접영 할 때 분분하다,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자가 많이 나온 심유청사 들인 곳에 황행이 편편하고 전붕수장 베푼 곳에 봉접이 분분하다 하면 뭐먼 곳에 뭐뭐가 뭐뭐하다. 그러면 짝을 이루니까 대꾸가 되고 그 다음에 통사 구조 반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목하고 코가 좀 막히고 좀 발음이 좀 비음이 섞여서 앵앵거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행 아니로되 황행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꾀꼬리죠. 꾀꼬리. 우리가 꾀꼬리는 아니지만 꽃은 같이 얻었으니 이 말은 우리도 꽃을 얻었고 황행도 꽃을 얻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꾀꼬리도 꽃을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이제 밝혀져 있는 거죠. 이러한 태평세 크게 평화로운 시대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러니까 물음 표시일까요? 많이 놀고 무엇하리라는 것은 아니를 뒤집으면 놀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노름하려 하고 100만 년하고 하루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대조가 되고요. 하루 놀려고 인 거죠.
그러니까 노름은 이제 놀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를, 날짜죠. 날짜를 정차하니, 아마 이거는 뭐 차례를 정하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나 순서나 날짜를 정하니, 길일은 이제 럭키데이입니다. 길한 날, 좋은 날, 럭키데이. 그다음에 좋은 일. 그러면 각주에는 좋은 일을 벌이기에 좋은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언제론고 물음표실까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Q&A, 자문자답이 나와 있는 거죠. 자문자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하더라. 문답법이죠. 문답법. 로다 다음에는 느낌표 쳐서 영탄법 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이 언제냐? 2월이라 음력 2월입니다. 음력 2월인데 염 5일은 이제 각주를 보면 25일이다. 청명은 양력으로는 4월 4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력으로는 뭐 2월 25일부터 뭐 3월 얼마까지 이제 그 즈음이다라는 거죠. 청명 비슷한 그때 계절이 제때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손꼽고 바라더니, 손꼽아 기다리다가 어느덧, 덧은 시간이란 뜻이고요. 닫고야 다음에는 느낌표 칠게요. 그러면 영탄법이 되겠죠. 닫다는 문을 닫다가 아니고요. 다다르다, 다달랐구나, 그죠? 다다르다, 뭐 도달했구나, 그때가 되었구나, 때가 돼, 손꼽아 기다린 날이 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까지 내용은 결국 봄을 맞아 화전 놀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날이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죠? 아이 종을 급히 불러 앞집 뒷집 서로 일러. 청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하고 가사이다 하는가 갑시다 정도입니다. 소식을 전하고 갑시다 하고 청유법이죠. 청유법이고 노소 없이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늙은이, 어린이, 노소 구별 없이 다 모여서 차차로 달아나니, 이제 떠나니, 응장설이 화장할 때 장자입니다. 이건 쌀미자고요. 화장이 화려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각주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주를 볼까요? 각주에는 호화로운 장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찬란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원산, 먼 산 같은 눈썹이, 그러면 지규법이 사용되었고요. 지규법이 사용되었고, 눈썹이랑 아미는 이제 원래 이 벌레 충자잖아요. 누의 눈썹이란 뜻인데요. 누의 눈썹이라는 것은 누에를 닮은 눈썹이니까 이게 보통 미인의 눈썹을 말합니다. 이제 화장을 하고, 횡운, 그래서 느려진 구름, 세로 횡자잖아요, 그죠? 같은 또 지규법이고, 밑이랑 귀밑 머리입니다. 귀의 밑에까지 내려온 귀밑 머리는 선빈, 선은 아름다울 선자입니다. 곱다, 이런 뜻입니다. 곱다, 고운 머릿결, 빈입니다. 머릿결로 꿈이 도다. 그러면 느낌표 치겠습니다. 영탄법이죠.
자, 그러면 원산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 행운 같은 귀밑이랑 선비누로 꾸미도다. 이제 대꾸가 되죠. 동사구조 반복도 됩니다. 동구반. 그다음에 동해에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있고, 뭐 이런 옷을 말하고요. 추양에 하는 거. 가을. 명주는 이제 천입니다. 천, 명주천. 누벼 있고, 뭐 그리고 가을 햇볕에 이런 가을 햇볕에 바랜 하면 표백을 한 삼배를 연반물은 이제 염색을 하는 거죠. 염색 물을 들여서 입고 그리고 선명하게 나와서서 그다음에 풍경을 보려 하고 가려 강산 이게 아름다울 가짜고요. 그다음에 곱다 렵자입니다. 곱다 아름답고 고운 강산을 찾았는데 용산을 갈까? 그다음에 매봉을 갈까? 이제 봉우리 이름이고 산 이름입니다. 지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을 가려느냐, 대구 통구반이 되겠죠. 그러면 어딜 갈까 하더니 자문을 했고요.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악산이 제일이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법이고요. 그다음에 용산, 매봉, 소악산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산명수려는 산은 밝고 산이 밝고 빼어날 수 수미칩 그 과자 있죠. 그것도 빼어날 수입니다. 수미한가 수려하다 우수하다. 그다음에 곱다 고려대도 이 일이었자 씁니다. 화려하다 할 때 일이었자 씁니다. 공어서 소학산이 제일이다 라고 이제 여기를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그러면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대꾸 되고요.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여기도 대꾸 됩니다. 대꾸 되고 어서 가자 하는 건 정유가 되겠죠. 태산 같은 그러면 지규법이죠. 태산 같은 고봉줄령 고봉할 때 이 봉이죠. 봉우리입니다. 여기 매산자 들어있죠. 여기도 매산자 들어있는데 고개령자입니다. 네, 높은 봉우리 험준한 고개란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국어 시간인지 한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자 말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포인트 좀 잡아줄게요. 고봉줄령에 허위 이제 헐레벌떡 이런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고요. 올라가서 승지에 승지 좀 알아두세요. 승지는 이길 승자잖아요. 이기다 윈 근데 이기다 뜻인데 여기는 이기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경치가 빼어날 승자도 돼요. 다이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땅이죠. 승지는 명승지 들어갔죠. 아주 경치가 빼어난 곳 다닥거다. 그러면 arrive 도달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표 치면 영탄법입니다. 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서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화전 놀이 준비와 그 다음에 화전하는 곳에 도착함 이렇게 그 다음 가겠습니다. 청계변에 그러면 맑은 시냇가에 복숭꽃은 의미상 복숭아꽃인 것 같습니다. 복숭아를 복성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복숭아꽃 하면 여기 도자가 나와 있죠. 무릉도원 할 때 도원 근데 원래 도교의 이상향이죠. 도교의 이상향입니다. 그죠? 현실이 없지만 별천지죠. 별천지. 근데 별천지에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연하다는 것은 여러분 의지가 굳고 끄떡없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가 굳세고 끄떡없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의미상 뭐 뚜렷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좋은 경계는 경치고요.
흠없이 다 즐기니 소선에. 소선은 중국 시인 소동파를 신선으로 비유한 말이고요. 중국 시인 200, 요 밑에도 나오네요. 적벽, 붉은 벽이죠. 붉은 벽, 절벽입니다. 그래서 적벽 대전할 때 그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곳 here 여기서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200의 채석인들 여기서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보다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리법 되고요. 대꾸법도 되고요. 비교법도 되죠. 여기가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 이곳이 여기 우리가 화전놀이 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여기 소동파가 놀았던 적벽이나 채석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화관에 그러면 꽃 사이에 벌려 앉아 서로 보러 이런 말이 규중에 그러면 규방 가사 할 때 여자 방이란 뜻입니다. 여자 방 여자를 뜻하고요. 썩힌 강과 장이 오늘이야 상쾌하다 유쾌하구나 이렇게 상쾌 유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느낌표 쳐서 영탄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흉금이 그러면 가슴 흉자에 그다음에 마음 흉금을 터놓다 할 때 겁니다. 마음이 상쾌하여 심신이 마음과 몸이 호탕해진다. 그죠? 장장춘일 아주 긴 봄날 긴 날을 긴질도 잊었다. 그 시간이 짧게 간다는 얘기죠. 서산에 지는 해는 구곡 9개의 골짜기를 재촉하여. 그러면 서산에 지는 해 있죠. 여기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경과한 거죠. 그러니까 재미나게 노니까 시간이 후딱 지난 거죠. 우리 에버랜드에서 노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모의고사 보는 날보다. 그 다음에 층암 고산에 층층이 있는 바위와 높은 산입니다. 모연이 그러면 저녁에 저무는 안개가 일어나고 시각적 심상이죠. 그 다음에 벽수 풀을 벽자입니다. 나무 숫자 가로수 할 때의 나무입니다. 나무의 동네 속에는 숙조 잠잘 숙제죠. 숙박시설 여인숙 할 때 숙식 제공 잠자려는 새조차죠. 새가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요 두 줄이 또 대꾸와 통사구조 반복이 일어납니다. 흥대로 놀려고 하면 인간의 자연 취한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 그러면 아쉬운 마음에 이제 귀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놀이가 끝나가니까. 그래서 암하야 그럼 바위 암자죠. 바위야 했으니까 잘 있거라 했으니까 뭡니까? 도노법 정자 설정 말을 건네는 마투죠. 여기 명령법이 있고요. 강사나 다시 보자 그러면 청유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반자를 놔서 아마야 잘 있거라 강사나 다시 보자 이것도 대꾸가 되겠죠. 시화세풍 시화세풍은 밑에 각주를 참고해 보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세월이 풍년이다. 만약 하거들랑 한다면 하고 가정했고요. 장안백발인데 원래 장안백발은 이제 푸른 안면 얼굴과 흰머리죠. 흰머리인데 흰머리 선생님 파란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 바꿀게요. 요거는 이제 뭐 색채 대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늙은이 얼굴을 말합니다. 늙은이의 모습이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흩날리면서 고향 산천 다시 올게 잘 있어 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화전 놀이를 즐기고 귀가
귀가를 즐기고 귀가를 시작함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체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꽃 부침개를 지져 먹던 봄날의 여성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화전놀이에서 부르는 규방가사, 내방가사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종들아 이내 말을 들어보라. 이 해가 어떤 해냐. 우리 임금 환갑잔치다. 중국 화신하가 임금에게 축원한 것으로 우리가 임금을 장수를 기원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여인이 화답을 하네. 궁전의 높은 임금을 장수를 축원하는 그런 잔치를 여니 많은 관리들이 장수를 기원해서 술잔을 드리고 백성들은 북을 치면서 춤을 춘다. 춘당대 넓은 땅에 경사에 즈음하여 과거 시험을 보이니 바로 인자한 우리 임금 상스러운 해같이 임하시고 훌륭한 이름난 선비들은 회갑잔치 수상에 바쁘구나. 이렇듯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봄이다. 짙은 버드나무에 푸른 나뭇가지가 들인 곳에 꾀꼬리가 조각조각 날고 있고 하늘이 헐어내는 장막의 베푼 곳에 벌과 나비가 어지럽게 나는구나. 우리는 꾀꼬리가 아니지만 꽃을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다로 이러한 태평성대에 아니 놀고 어쩌겠느냐. 100만 년 다 버리고 하루 놀이하려고 날짜를 차례를 정하니 좋은 일을 하기에 아주 길한 날 언제인가. 음력 2월 25일 청명시절 그때로가 제때로구나. 손꼽아 바라더니 어느 시간에 다 다다랐네. 아이종을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말해 소식하고 갑시다. 남녀노소 없이 다 모여서, 남녀노소는 아니죠. 늙은이 어린이 다 모여서 차례차례 떠나가니 바로 화려한 장식이 찬란하구나. 먼 산 같은 눈썹은 바로 누의 눈썹, 미인의 눈썹으로 다스리고 화장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느릿뜨린 구름 같은 귀밑머리랑 고운 머릿결로 꾸몄구나. 동해 고운 명주 잔줄지어 누벼있고 옷차림입니다. 가을 햇볕에 표백한 삼배를 바로 염색물 들여서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고 아름답고 고운 강산을 찾았는데 용산을 가겠느냐 매봉을 가겠느냐. 산이 밝고 빼어났고 고운 좋은 곳은 소악산이 제일구나.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 같은 높은 봉우리 빼어난 고개 허위 위에 올라가서 명승지에 도달했구나. 맑은 시냇가의 복숭아꽃은 무릉도원이 바로 뚜렷하구나. 이러한 좋은 경치 흠없이 다 즐기니 소동파의 적벽인들 여기서 더 할 수 있겠느냐. 200의 채석인들 여기서 더 할 수 있겠냐. 그 사이에 벌려놓고 서로 보며 이런 말이 여자 방에 썩힌 간장이 오늘 상쾌하구나. 가슴 속이 상쾌하고 몸과 마음이 호탕하여 긴 봄날에 긴 줄로 몰랐는데 서산에 지는 해는 9골짜기를 재촉하여 해가 지는 겁니다. 층층한 바위와 높은 산에 저녁 안개가 일어나고 바로 푸른 나무 동네 속에 잠자르는 새가 들어온다. 저녁입니다. 저녁. 흥대로 놀려고 하면 여기 시간 경과 있죠. 인간의 자연 취한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 바위야 잘 있어라. 강과 살아 다시 보자. 바로 태평한 세월 풍년이 되면 그때 늙은이의 모습 머리 흩날리면서 고향 산천 다시 올게. I'll be back 하고 끝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전가를 살펴봤는데 한자가 많기 때문에 복습 필수로 보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하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